오늘의 컨텐츠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강원도 양구에 거주하시는 70대의 할아버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손주들 사진, 영상 이런 거를 어디서든지 네트워크로 보기를 원하신 거죠. 마침 IP타임 공유기에 USB 가니나스 기능이 있다 이런 걸 알게 되셨고, 공유기랑 외장 하드랑 구입을 하신 후 설치에 도전하셨습니다. 근데 잘 안 되신 거죠? USB NAS 기능을 쓰려면 첫 번째로 DDNS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IPTime.org가 아니죠. FTP용 DDNS인데 얘는 따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DDNS니까 공유기가 받는 외부 IP가 공인 IP여야 의미가 있겠죠. ipdisk.co.kr은 무조건 공인 IP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외장하드를 물릴 공유기가 모뎀 밑에 첫 번째 공유기여야 돼요. 브릿지 모드나 아니면 메쉬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과 2번 모두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해결이 가능하고요. 제가 IP타임에 문의를 해서 알아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상황을 보면 모뎀이 있고요. LG입니다. LG. 공유기도 통신사 공유기를 쓰고 계신 상태에서 IP타임 공유기를 어디에 물려야 할지 모르겠다, 혹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상태인 거죠. 사실 저한테 문의하시기 전에 이미 굉장히 많은 공부와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500메가 인터넷을 사용 중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인트로에서 보셨던 이분의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한 건 결국 이 IP가 사설 IP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브릿지 모드로 바꿔보자. 그러면 공인 IP가 나올 테니까.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LG의 HGW1G는 브릿지 모드 전환이 안 됩니다. 아주 악명 높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모뎀의 종류가 많은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이제 다른 방법을 써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죠. 하프기가 인터넷 관련해서 또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모뎀을 얘로 바꾸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이 라인이 광으로 들어오는 라인이면 곤란하겠죠. 다행히 이 모델은 UTP로 들어오는 모델이었고 이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공인 IP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500메가잖아요. 조금 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라인의 속도 체크를 한번 해보셔라 그랬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속도가 안 나와요. 100메가로 속도 저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라인은 또 500메가 나온다는 겁니다. 얘가 증폭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친구는 기대와는 달리 증폭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속도는 비록 100메가지만 IP는 어쨌든 공인 IP를 받고 있고 그 아래로 500메가 속도가 나오더라. 그러면 외부 IP가 공인 IP여야만 한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다시 말해 이 상황은 그냥 공유기 두 대를 이중으로 물린 상황과 똑같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걸 해결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인 거죠. 공유기 두 대가 이중으로 물려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공유기 웬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조심하셔야 될 건 IP 충돌이겠죠. 첫 번째 공유기의 IP 대역과 두 번째 공유기의 IP 대역을 다르게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뭐 하나의 예고요. 예를 들어 얘가 세 번째 자리가 55다. 그러면 그 대역대만 피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공유기가 받는 외부 IP, 얘죠. 얘는 누가 할당합니까? 얘가 할당하겠죠. 이 상황에서 1번 공유기에 포트 포워딩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USB 외장 하드를 이 공유기에 물리시고 컴퓨터도 여기에 물리세요. 그리고 이 공유기에 들어가서 IP 디스크를 할당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 설정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1번 공유기입니다. 외부 IP가 공인 IP죠. 자, 내부 네트워크를 보면 두 개가 물려 있어요. 아마 8번이 2번 공유기일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기는 IP 대역대를 다르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1.1이잖아요. 제가 1, 2번 공유기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컴퓨터의 연결도 사실은 1번, 2번 공유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외부 IP가 0.8 맞죠? 다시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을 해주십니다. 규칙 이름 아무렇게나 하시고 2번 공유기가 0.8이었잖아요. 8. 포트는 21번 포트와 9000번 두 가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1번 공유기에서 할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2번 공유기 고급 설정, USB 매장하드 꽂고요. 사용 중인 걸 확인하세요. 서비스 설정. 첫 번째, IP 디스크 주소 관리. 원래 이게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고 적용. 등록 중으로 뜹니다. 이게 바로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IP타임에서 DDS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기에 갱신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그 밑에 항목으로 가세요. 실행 누르시고 ID, 패스워드 적용. 동작 중으로 떴죠? 여전히 등록 중입니다. 실제로 등록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P 디스크 드라이브 프로그램 여시고요. 여기에 얘를 쓰면 되겠죠. ID와 패스워드. 드라이브는 뭐 마음대로 서버 연결. 자, 됐습니다. 지금 분명히 여기에 아직 등록 중이라고 나오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미 등록이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됐죠.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이렇게 이중 공유기 상황에서도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설명드린 그분도 결국은 이렇게 해결을 하신 겁니다. 저는 포트 포워딩을 했고 그분은 슈퍼 DMZ를 쓰셨대요. 포트 포워딩은 특정 IP에 대해서 특정 포트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DMZ는 특정 IP에 대해서 모든 포트를 개방해 줍니다. 그리고 슈퍼 DMZ는 IP가 아닌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모든 포트를 개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 포워딩보다 조금 더 넓은 포트 포워딩이 되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거고요. 이렇게 이중 공유기 상황에서 두 번째 공유기에 USB 디스크를 물려도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는 내부 접속인 거잖아요. 외부 컴퓨터에서 잘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원격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지금 제가 있는 곳으로부터 20km 떨어진 저희 집 컴퓨터예요. 여기서 접속이 되면 잘 되는 거겠죠. 프로그램 여시고요. 서버 주소가 얘였죠. 서버 연결 뜨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중 공유기 상황, 두 번째 공유기가 사설 IP를 받는 경우, 제가 이중 공유기로 보여드렸지만 SK나 LG 같은 경우 모뎀이 사설 IP를 뿌리니까 걔가 어차피 공유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뎀들 대부분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을 해서 포트 포워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K와 LG 사용자분들도 USB NAS를 물릴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연결 주의하시고요. 2번 공유기의 외부 IP를 파악하신 다음 1번 공유기에서 21번과 9000 포트를 포트 포워딩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번 공유기에서 USB NAS 관련 서비스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IP타임 USB NAS가 브릿지 모드나 메쉬 에이전트에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영상 보니까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